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구조됐을까요? 119가 달려온 것도 아니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린 건 다름 아닌 고양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보도된 고양이에 관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 3가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몇 년 동안 혼자 무덤을 찾아간 고양이, 다친 새끼를 입에 물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병원 문을 두드린 어미 고양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고양이까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도입부 고양이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쿨하다, 독립적이다, 주인한테도 그다지 관심 없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양이는 표현을 잘하지 않을 뿐 느끼는 건 분명히 느낍니다. 기억도 합니다. 그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보다 더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외신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고양이 입장에서 그 행동이 정확히 어떤 의도였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인의 무덤을 찾은 고양이. 이탈리아 북부 작은 마을에 살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치아노. 70대 후반에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회색 줄무늬 고양이,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루치아노는 매일 아침 톰에게 밥을 주고 낮에는 함께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저녁이 되면 옆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치아노 할아버지 가면 항상 그 고양이도 따라다닌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루치아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마을 묘지에 그분을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먹고 어딘가 숨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묘지에서 톰을 발견했습니다. 루치아노의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거기 있게 된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도 톰은 그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 거의 일정하게 루치아노의 무덤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묘지 관리인이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톰이 입에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무덤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꽃잎이 달린 작은 가지도 있었고 들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꽃을 가져다 놓듯이 조심스럽게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이탈리아 여러 매체가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톰은 무려 몇 년 동안 루치아노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루치아노의 가족들은 묘지 측과 이야기해서 묘지 근처에 톰을 위한 작은 밥그릇을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관리인들도 톰을 돌봐주었고 결국 톰은 루치아노가 묻힌 그 묘지 근처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정말로 주인을 기억할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고양이는 과연 주인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고양이의 장기 기억력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얼굴보다 목소리와 냄새를 훨씬 강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함께 오래 살았던 사람의 체취는
수년이 지나도 고양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행동학자들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과 고양이 사이에 단순한 조건 반사 이상의 유대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먹이를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루치아노와 톰의 경우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같은 소파에서 잠을 자는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양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각인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고양이는 그 부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냄새가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를 계속 찾아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루치아노의 무덤에서 톰이 한 행동은 그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톰에게 그 무덤은 루치아노의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와 꽃잎을 물어다 놓은 행동이 정확히 어떤 의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중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미 고양이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을 찾아온 어미 고양이. 터키 이스탄불 도시 한쪽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초 그 병원 직원들이 오전 진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유리문 앞에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가까이 가서 보니 길고양이 한 마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입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작고 연약한 새끼였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어미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길고양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피합니다.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더욱더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새끼를 확인했습니다. 새끼 고양이의 두 눈이 심하게 붓고 눈곱이 가득 껴 있었습니다. 심한 눈 감염이었습니다.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새끼를 받아들었을 때 어미 고양이는 병원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치료받는 동안 바닥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새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병원 직원이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터키 현지 뉴스는 물론이고 BBC를 비롯한 여러 외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새끼 고양이의 눈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 어미 고양이는 건강해진 새끼를 데리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이후로도 그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데리고 병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합니다. 마치 그 병원이 안전한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양이의 모성 본능과 학습 능력.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이의 모성 본능, 다른 하나는 고양이의 학습 능력입니다. 먼저 모성 본능에 대해서. 고양이는 새끼를 낳은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 본능이 시작됩니다. 아픈 새끼를 감지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어미 고양이는 후각과 촉각을 통해 새끼의 이상 징후를 매우 빠르게 알아챕니다. 눈이 붓고 감염된 새끼. 그 상태를 어미는 인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그 다음이 바로 학습 능력 부분입니다. 연구자들은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들이 경험을 통해 특정 장소와 특정 행동을 연결하는 학습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서 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가는 식입니다. 이스탄불의 그 어미 고양이가 정확히 동물병원을 찾아간 것이 완전한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고양이는 과거에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드나드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병원 특유의 냄새, 소독약이나 의약품 냄새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양이가 한 행동의 순서가 마치 누군가가 계획을 세운 것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에 빠진 주인을 구한 고양이.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마을, 강가 근처에 살던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집 근처 강가를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종종 따라 나섰습니다. 이름은 올리버. 주황색 줄무늬의 5살 된 고양이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가 강가를 걷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강 가장자리 돌이 이끼로 덮여 있었고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물살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가을 강물은 차가웠고 흘러내려가는 걸 막기에는 힘이 부쳤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올리버가 강가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올리버는 강가를 벗어났습니다. 산책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 길을 걷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그 부부 앞에서 울며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계속 저쪽을 보는 것 같아. 그들이 올리버를 따라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물속에서 한 남자가 강물에 쓸려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긴 나뭇가지를 찾아 그 남성이 잡을 수 있게 내밀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회복한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버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 사건은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이후 미국 여러 매체가 올리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양이의 감각과 위기 대응 능력.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올리버의 행동 순서입니다. 강가에서 울었다. 그냥 계속 울었다. 그리고 사람을 찾으러 이동했다. 사람을 발견하자 울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다시 강 쪽으로 유도했다. 이걸 그냥 단순한 울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대역까지 감지합니다. 후각은 사람의 수만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허우적거리는 소리, 물살이 바뀌는 느낌, 주인의 목소리와 채취의 이상한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올리버는 아마 매우 빠르게 감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동물행 동학자들은 말합니다. 고양이를 포함한 일부 동물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사회적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이걸 전문적으로는 사회적 전달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올리버가 그 모든 과정을 인간처럼 계획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리버의 행동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주인의 무덤을 찾아간 톰, 새끼를 살리려 병원을 찾아온 이름 모를 어미 고양이, 그리고 강물 속 주인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온 올리버. 이 고양이들이 각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본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2가지가 섞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쩌면 고양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온 동물인지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무감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말 한마디 없이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고양이를 혹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